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산되며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 이상, 애플과 메타도 1% 이상 내리는 등 기술주의 약세에 동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8.1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 건 사실이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가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3분기 파생 결합증권 발행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의 손실 여파로 원금 비보장형 발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산타랠리가 유난히 좀 짧았던 데에는 국채금리 상승, 또 포트폴리오 조정, 올 한해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2차 지지선이었던 이 4.62%를 넘어서게 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가했고요. 또 그간 급등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M7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중에서 무려 5% 이상 좀 급락하면서 이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자동차를 대부분 신용대출로 구매하는 이 미국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건 이 소비자 구매 심리에 아무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4분기 인도량이 목표치를 살짝 밑돈 점도 실망 매물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이 미국발 양자 컴퓨팅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양자 암호테만 이 지금 시각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과 우주항공, 드론주도 강세 보이네요.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면서 미국 방산업체 7개사가 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또 줄기세포 현재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내년 2월에 시행을 앞둔 이 첨생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의 규모가 84조 원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이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이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연말 수급 공백의 고환율 여기에 배당락일까지 겹치면서 1% 이상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8% 가까이 되돌리게 되면서 2,423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돌아선 코스피 시장, 특히나 이 금융투자 쪽이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수에 압박을 더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4% 이상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1.5% 이상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이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모조리 되돌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67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더불어서 이 소폭이나마 기관의 수급 상황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워낙 소폭이다 보니 다시 한번 매도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이따가 저희 장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만이 나 홀로 약 8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1,475원 선에서 시작이 됐었던 원달러 환율, 이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오늘도 고공행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각 1,474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 양대 지수가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자율주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과 양자컴, AI 등 이 각계의 분야를 주도해가는 각 분야들이 서로 간 학문적인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관심받고 있는 이 자율주행 섹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은 휴장이고요. 30일 날은 이제 폐장일로 휴장이고 1월 2일 날 이제 10시에 개장을 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뭐 조금 240억 사는 거는 그냥 관망이에요. 사는 거 아니고요. 저쪽으로 많이 판다 그랬죠. 국채 선물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합쳐가지고 뭐 14조, 11조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26조 뭐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뭐 계속 지금도 매도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 뉴스는 제가 기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지금 12월 3일 이후서부터 계엄령 선포 이후서부터 해서 국채 선물이라든지 뭐 ETF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도를 폭탄 투하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 내용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를 보여드리기도 했고 아직 그 상황이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연말장 마지막 이 타이밍에서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수가 지금 2,500으로 폭등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2,400억 들어온 것도 아니고 종가상으로 2조 4천억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제가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 지금 2,400이 이탈되게 되면 종목들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등을 줄 때 하란 전략을 이미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죠. 12월 3일 날 이후인 12월 4일서부터 현금화 전략을 얘기했었고 많이 급락했을 때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가 먹을 때 또 팔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연말 연초장에서는 흔들 가능성이 높으니 거기다 환율도 1,486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1,470원인데 뭐 뉴스 기사 보면은 지금 1,48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뭐 이제 그쪽 안에서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일단 뭐 도통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저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00 지금 80원에서 1,500원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또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예상과 예측은 저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1,500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1,420원 할 때서부터 뭐 1,500원 차트를 보니까 N자형 이 고점을 뚫으면서 이 정도 뚫었으면 1,500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목표치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금도 그렇고 외환,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고 투기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투기꾼들을 못 잡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투기 자금은 여태 걸린 적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여태까지. 어떻게 잡아요? 뭐 미국 달러를 내렸다. 그러면 그거 투기꾼도 어떻게 잡습니까? 올렸다.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누가 올린지를 어떻게 알아요? 엄청나게 큰 전 세계의 큰 자금들이 움직여주는 그 환율은 한번 공격 대상이 되게 되면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올라가고 징글징글 빠지고 그러는 거는 제가 봤죠. 유가도 그랬고 금도 그랬고 원달러도 그런데 그러니까 1,500원까지는 저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걸 넘어가는 건 저도 모르겠지만 이 환율은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뭐 슈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간 이게 1,500원에서 딱 멈추고 떨어지면은 참 좋은데 1,500원을 갖다가 뚫어버리게 되면 기사가 엄청나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경제 위기니 뭐니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환율 1,500원, 1,600원 갔다가 내려오면 되죠. 내려오면 되는데 이제 1,50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측을 한 2,000원까지 열어놓고 된다 그러면 2,000원까지 가도 시장 충격은 없을 텐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이 정도 뜨거운 물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뜨거우면 우리가 충격을 받듯이 시장도 1,500원까지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510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뭐. 1,520원 가면 뭐 급락하지 않겠어요, 시장?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뉴스에서 1,480원에서 1,500원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란 얘기예요. 1,500원에서 멈춰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550원을 가든 1,600원을 가든 시장은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움직였다라 그러면 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안 올라가는 게 좋죠.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제일 좋죠. 경제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적당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 미국장은 뭐 전날 조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대형주들 떨어지는 것들 M7서부터 해서 대형주 다 봤는데요. 1%가 안 떨어졌어요. 다 0.5, 뭐 1%, 2% 이상 떨어지는 건 거의 못 봤고 미국은 뭐 떨어졌다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종목들 1,400개 빠졌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1,400개 빠졌고 종목들도 많이 빠진 애는 5%, 7%막 떨어졌었고 근데 오늘 다시 코스피를 보면 2,400을 지지하면서 2,421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연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 더 강했어요.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분위기를 이렇게 띄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가 제 기억에는 딱 2번이 있었는데 무참히 1월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시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연말장에서 들어올린다 해도 지금처럼 이거 들어올린 것도 아니죠. 뭐 지금 2,500 돌파돼도 믿어줄까 말까 하는데 과거에서 이렇게 2,500을 들어주는 척을 하면서 강하게 올렸었어도 연초장부터 그대로 급락해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좋은 뉴스가 해외에서 뭐가 전해지면서 그때 급락하면서 그냥 연초장부터 급락시켰던 경우도 딱 2번 정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뭐 연말마다 한번 찾아보면 되죠, 그렇죠?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쭉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준 것도 약하고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뭐 2,500원 돌파를 해야 그래도 얘네들이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소한 195억이 아니고 아침부터 1조 뭐 넘게 매수가 좀 들어와야 얘네들이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할 텐데 지금 연말장에서 이 정도 흐름이라면 거의 아직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들이 금요일 날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들어주는 것들도 뭐 뉴스가 있는 애들은 CS 2025에서 내년 2025년도에서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기술 뭐 이런 쪽들이 인공지능과 마찬가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지금도 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거리 드론 이슈 나왔죠. 미국에서. 그래서 드론의 필요성, 그래서 드론 관련주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오픈 AI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저기에서 로봇들 이제 뭐 가정용으로 제가 볼 때 가정용 나오려면 좀 멀은 것 같은데 일단 공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에다 일단 다 넣어놓고 기업들 다 돌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약간 마찰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고 그게 순서인 것 같은데 지금 가정용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 나오는데 이건 조금 먼 미래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뭐 가정용 로봇, 뭐 이거 이제 기사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뉴스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에다가 이거 뉴로모픽이죠. 그러니까 뇌를 닮은 그거를 하여튼 로봇 관련주 쪽에서도 뉴로모픽 관련주들 이런 쪽들 이제 이슈는 되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뭐 미래를 볼 때에서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연말장이고 이제 내년 연초장에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수가 오늘 올라가는 지금 코스닥도 지금 1.4% 올라가고 코스피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사실 못 믿겠어요. 못 믿으니까 오히려 1월장부터 시장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싸게. 그럼 뭘 싸게 사야 되느냐? 얘기했죠. 머스크 관련주하고 트럼프 관련주하고 미래지향적인 로봇 관련주하고 뭐 이런 쪽들. 삼성전자는 기사 찾아보세요. 안 좋은 얘기 계속 지금 나옵니다. 뭐 영업이익, 뭐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고, 뭐 코스피도 지금 하향되고요.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출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섹터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그나마 로봇주들 뭐 이런 쪽들은 좀 괜찮게 보거나 아니면 드론 관련주라든지 하여튼 이런 이제 테마가 미국에 엮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애들. 그러면 더 좋은 건 뭐예요? 차라리 미국 주식에 그쪽을 사면 됩니다. 머스크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로봇 관련주, 미국 걸 사세요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해요. 근데 꼭 우리나라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나마 거기랑 엮여 있는 애들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움직이게 되면 그런 테마주들이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아침에선 저렇게 움직이죠. 오후장 가면 변동성이 사라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가게 되면은 거래량들도 사라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지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움직였다고 저거를 지금 산다? 오후장에 올라갔던 거 그대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늘 안 내려가면 1월 초장부터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 매수세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덤벼들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전날 금요일 날에 팔라 그랬는데 안 팔았더니 지금 올라가네 하는 게 있으면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더 좋고. 그래서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 우리 증시는 정치적 이슈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 방향에 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시기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각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0.6%가량 2,410선의 지지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4% 뛰어오르면서 670선의 지지 여력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 매물에 따른 이 다양하게 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들어와주는 모습도 이 기관 쪽에서 좀 관측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환율 관련 부분들도 계속해서 확인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바로바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저희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계속해서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참고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나와줬네요. 대표적인 이 자율주행 관련주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바로 한번 상황을 볼까요? 현재 상황을 보자면 약 1%가량 뛰어오르게 되면서 14,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또 요새 자율주행 섹터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끝을 잘 모르겠는 그런 자율주행 섹터인데요. 오늘의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시장이 좀 더 정상적이었거나 좀 더 수급이 더 좋았거나 이거 수급이 좋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싶어 갖고 난리를 치면서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꼭 미국만 아니고 뭐 일본, 뭐 사우디, 뭐 중동 쪽 자금들, 뭐 이란 자금들, 인도 자금들 뭐 이런 자금들이 그냥 막 우리나라로 막 매일같이 막 조 단위로 맨날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도 막 3천 넘어갔는데 지금 4천 넘어갔는데 지금 5천 갈 거냐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최근에 차트를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쫓아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보기는 했어요. 자율주행 섹터들이 일론 머스크가 주요 요직에 백악관에 들어갔으니까 관련된 섹터들이 다 우주항공사부터 해서 로봇 확실하게 이쪽을 밀겠죠.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자기 혼자들만 하고 싶어하는 돈 벌 기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원래는 장이 좋으면 지금도 쫓아 들어가 사야 되는데 지금 수급도 꼬였고 환율은 수상하게 자꾸 올라가고 내년 연초장부터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고 일전에도 얘기했었던 과연 동맹국들과 상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립관계로 갈 거냐 무역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좀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어떻게 될지 내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뉴스 나오는 것들만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서 시장 충격과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서 성장했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자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기존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미래에 썼던 뭐 양자 컴퓨터서부터 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브로드컴이 돈을 떼돈 벌게 생겼고 미국에 있는 팔란티어가 떼돈을 벌게 생겼고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 다 벌게 생겼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다가 숟가락 얹고 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쟤네들은 돈 많이 벌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따라오는 중국 때문에 우리의 숟가락을 반을 쪼개갖고 줘야 될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상황이. 저도 그게 확실치는 않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쟤네들 돈 벌 때 같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나마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장이 좋았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들이 이래 저 안 좋고 저래 안 좋고 지금 뭐 이래 버리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쫓아가서 사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흔들릴 때 사라는 전략을 지난주 내내 드렸습니다. 다 가격 다 미더덜 됐을 거예요 아마. 루닛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OS랩 이것도 자율주행으로 드렸는데 가격을 다들 30% 혹은 50% 60% 밑으로 내렸죠. 연말 연초장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연말 연초장 그러니까 연말장 이제 끝났고요. 연초장이 됐는데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트럼프 정권이 1월 20일 날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인데 근데 1월 초부터 아마 뭔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이 가자, 뭐 삼성전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 나오면 그러면 뭐 일단 불확실성 사라지고 그다음에 뭐 한국한테 방위비 안 내게 하겠다,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무관세, 너네들은 그냥 공짜로 들어와, 뭐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보조금 너네들은 줄게, 너네들은 돈 받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얘기 나오면 일단 불확실성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수출도 원활하게 잘 되고. 그러면은 주가들도 폭등을 하죠. 그럼 그때 가서 사면 되잖아요. 굳이 뭐 불안한데 지금부터 살 필요가 없지. 그때 사도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뭐 아침부터 뭐 상한가 다 들어가는 현대차 점 상한가, 삼성전자 점 상한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봤자 아침에 움직여봤자 뭐 5%나 10% 급등일 겁니다. 쫓아 들어가면 돼요. 떨어진 게 10% 20%가 됐는데 뭐 10%도 올라갔다고 뭐 못 따라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대로 정말 꿈 같은 얘기들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들도 싹 해결이 되고 환율도 바로 그냥 1,300원, 1,200원대로 바로 너무 떨어진 것보다는 사사사사 이렇게 내려와 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사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불안한 상황이니까 좋은 종목들을 잘 째려보고 있다가 싸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느낌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 가격 전략 매수가 정확하게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톱파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2월 23일 알테오젠 13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엔 도달하지 못했고요. 24일 루닛 5만 5천 원, 그리고 26일 알테오젠 13만 원, 27일 SOS랩 7,5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종목 상황들 살펴보고 왔었는데요. 바로 이 직전 날에 만나봤었던 이 지난 표적 종목, 이어서 오늘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SOS랩 보겠습니다. 자, 전날 드렸던 종목인데요. 7,500원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2022년도 하락장 시작하기 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빠질 것 같으면 가격이 안 들어오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가 밑으로 내려버려요. 뭐 적당히 뭐 5% 떨어질 때 사라도 아니고요. 7,500원이면 마이너스 45%입니다. 45%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42%.
한 40% 정도 떨어지면 사라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런 전략을 일주일 내내 주고 있어요. 알테오젠 13만 원이니까 지금 30만 원대니까 60% 떨어지는 자리. 루닛 5만 5천 원. 이건 그래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내려오는 자리이긴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는 안 떨어지는데 알테오젠 또 13만 원 드렸죠. 그리고 전날 7,500원 이거 40% 떨어질 때 사라 그러죠. 관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고 지켜야 될 때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도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떨어지고 오전에 오르면 오후에 떨어지고 다 이게 시장이 뭔가를 하여튼 뭐가 수상해요. 일단 지금은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할 필요 없기 때문에 SOS랩도 일전에 그러니까 전날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7,500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현금 있는 사람들은 땡큐죠. 그렇게 떨어지면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뭐도 불안하고 오늘이야 종목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입니다. 좋지 않아요. 연초장부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연초장부터 갑자기 미국에서 숨겨졌던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흔들리면 물론 뭐 미국이 많이 떨어지면은 땡큐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땡큐죠.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사주면 안 됩니다. 7,500원 말씀드렸던 자리 가격 미도달됐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제가 계속 봤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안 했지만 예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예전에 한번 추천했던 적은 있는데 재작년 2023년도 작년이네요. 작년에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전고점을 곧 돌파할 것 같아서 계속 보기는 했었어요. 보기는 했었는데 돌파가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돌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돌파가 된 거는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위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안 돼서 시장이 별로라 이거를 쫓아가면 안 되고 어차피 돌파가 한번 됐던 종목이니까 다시 밀릴 때 그래서 매수 가격은 10,000원으로 두겠습니다.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지금부터 한 30% 빠져야 돼요. 29에서 30%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뭔지 알겠죠? 계속 미도달시키고 가격을 밑으로 내리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얘기가 있죠. 없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부분들이 뉴스를 보면 코스피도 바닥 다지기다, 저점이다, 싸다 라는 얘기가 제일 좋은 얘기인데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안 믿어요. 지금 코스피 싸다? 도대체 왜 그저 싸긴 싼데 쌀 거였으면 벌써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12월 달에 벌써 갔었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라는 인식이 맞다면 코리안 어쨌든 지금 그 포버스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디스카운트 돼 있던 이유들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그게 계엄령으로 해서 증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들이 물밀듯이 지금 빠져나간단 말이죠. 뭐 이건 뭐 설명은 다 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판단하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비싸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싸면 들어와야죠. 왜 국채 선물을 2주 만에 3주 만에 막 20조를 넘게 갔다가 둘이 합쳐서 11조 팔고 저쪽에서는 14조 팔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철저히 무시를 하시고 흔들 때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0,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단타치기 좋죠. 그래서 10,000원 이하 정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으로 내린 거니까 잘 고민하셔서 공략은 오늘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공략해볼 만한 가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까요? 코오롱 인더 기다려주고 있네요. 36,0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보합권 지나가면서 27,75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 이 코오롱 인더 참 조정을 많이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코오롱 인더도 계속 하락 추세되어 있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때문에 그래요. 장이 좋았으면은 이렇게 꺾여 있지는 않을 거고 우상향으로 돌렸을 텐데 2020년도 때처럼 2015년도 때처럼 이렇게 돌려 있을 텐데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반등조도 또 떨어지고 반등조도 장 때문에 그래요. 장 때문에. 36,000원에 물려 있는 건 갖고 가세요. 빠진 지 1년, 2년째, 3년째죠. 그 전저점 자리까지 있고. 장이 흔들리면 더 떨어지겠죠. 그럼 뭐 말을 해서 뭐 합니까? 지수가 만약 2,400 깨지고 2,200으로 내려가고 2,100으로 내려간다. 얘가 여기 있겠어요? 더 떨어지겠죠.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떨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잡게 되면 코로나 때도 2만 원까지 내려갔었지만 11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손절했다가 물론 더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사면 되지만 막상 또 떨어지면 손절해도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만약 반등 주면 그 저점에서 또 살라고 기다리다가 올라가 버리고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 때 이전에서 만약에 이 주식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손절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못 팔아요. 대부분 여기서 5만 원에서 손절해가지고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서 사고 여기까지 갔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본전에서 혹은 수익에서 팔았거나 고점에서도 못 팝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많이 빠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잡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저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 버티는 거는 괜찮은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셔라 이때처럼. 그래서 여기서 2만 원까지 떨어졌듯이 다시 또 2만 원 내려올 것 같습니다. 2만 원 내려오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버텼다가 뭐 더 빠지면 막 사지 말고요. 그 시장에 시그널이 있어요.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떨어진 다음에 시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지만 뭐 정치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이 드디어 한국 주식을 싸게 생각하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림 시큐리티 3,850원에 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각 1.2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89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전문가님 참 아슬아슬한 그런 가격이네요. 앞으로 드림 시큐리티 어떻게 한번 방향 잡아볼까요? 안 그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전날도 양자 컴퓨터가 또 움직였죠. 그래서 못 간 애들을 찾아가지고 원래 회원들한테는 이 종목을 원래는 주려고 했었었는데 안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 라운시큐어 하고 우리로. 왜냐면 이게 차트가 안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안 준 이유가 장 때문에. 연말장이잖아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상담 주신 것도 자, 전날 제가 이걸 봤었어요. 전날 보면 요랬단 말이에요, 차트가. 차트가 이랬습니다. 이게 전전날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전날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갈 때 경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추천 안 한 거를 좀 아깝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금요일 날에 떨어진 종목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양자 컴퓨터만 가고 싹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은 지금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양자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 쪽 엮인 애들이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죠. 드론도 며칠 조정받더니 다시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돼요. 매매를 할 거면. 자, 근데 올랐잖아요, 전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저는 팔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보니까 3,500원도 아니고
3,000원짜리도 아니고 3,200원도 아니고 지금 고가에 있네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 섹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매수 가격이 지금 불안해요. 지금 종목들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반복이 심합니다. 그거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 저점 3,300원 깨지면 손절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거면은 뭐하러 여기서 사요? 떨어질 때 샀다가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샀다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래요. 좀 쌌으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고 비중도 높으니까 지금은 절반 정도만 비중을 줄였다가 흔들면 다시 사세요. 3,500원대로. 그리고 그림 시큐리티 아니더라도 저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전날도 추천하려다가 장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얘도 그렇고 우리넷. 전날 요 모양이 좋아서 추천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냥 장 때문에. 전날 금요일 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SOS랩 7,500원으로 한 40%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그날이 있죠. 원래는 양자 컴퓨터를 봤었단 말이에요. 아침서부터. 왜냐면 그쪽만 움직이길래. 아침부터 한국 뭐 첨단 소재인가? 뭐 걔가 막 상한가 가 있고 막 그러길래. 그래서 양자 컴퓨터. 그래서 어쨌든 드림 시큐리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84,000원에 또 30%의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SM 75,300원에 0.8% 현재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는 12월 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좀 상당히 많이 주가가 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반등할 만한 그런 모멘텀 내년 상반기에 나와주지 않을까요? 뭐 시장이 흔들리면 얘도 흔들리겠지만 아직 뭐 흔들릴 흐름도 아니고 얘는 그래 다른 애들보다는 차트를 좀 다져놨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흐름인데 흔들려도 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왜 뭐냐 개인들은 뭐에 지금 질렸는지 다 던지고 있고 기관들이 다시 주워 담았고 매수가도 84,000원이면은 딱 두 번, 세 번만 더 움직여주면은 그 가격으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연말장, 연초장 좀 불안하긴 합니다. 수상하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쪽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현금화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100%뭐 지금 2,400 깨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 떨어진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혹시 모를 흔들림에 혹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혹은 1월 달서부터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게 됐을 때 종목들이 뭐 수익에 있거나 손실이 적으면 현금화라는 건 맞지만 얘는 뭐 그냥 이 정도면 흔들려도 금방 뭐 8만 원, 8만 5천 원까지 바로 올라갈 것 같은 차트니까 더 가져가 보세요. 가져갔다가 연초장에서 8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갖고 가지 말고 한번 현금화 했다가 시장 상황 보고 다시 재접근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서 정말 어떤 종목을 가져올지 참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애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이제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서 기술 혁신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이정표로 자리를 잡았죠. 애플을 필두로 한 빅테크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또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지 이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플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 신제품 라인업에만큼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기사의 제목은요. 5 new Apple products are coming soon in early 2025. Here's what to expect. 자, 2025년에 출시될 무려 5개의 애플 신제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요. M4 맥북 에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가장 인기 있는 맥 제품인 맥북 에어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출시 시기가요,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16GB의 램 표준에 또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옵션을 탑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이죠. 이 아이폰 SE 4도 내년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 16에 추가됐던 A18 칩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 모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홈패드 스마트 디스플레이, 가장 좀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제품이죠.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 홈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내놓은 첫 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기를 봤는데 약간 아이폰 2대를 놓은 것 같은 6인치 크기의 이 벽면 디스플레이 제품이더라고요.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활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와 음성으로 상호작용, 소통을 하게 되면서 홈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출시 예정은 이르면 내년 3월이지만 이 매체에 따르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 아이패드 11세대, 벌써 11세대까지 왔네요. 내년 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이 8GB 램의 A 시리즈 칩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도 애플워치 SE3, 또 M3 아이패드 에어 이런 것 등등이 내년 아이폰 SE4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벌써부터 내년에 이 5가지의 강력한 신제품들로 기대 모아주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해가고 있는 애플인데요. 이런 애플의 내년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전날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미국장이 뭐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애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떨어진 게 없어요. 1.3%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은 뭐 1%가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떨어지면 한 4%, 5% 떨어지기도 잘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1.7% 빠지고 애플은 지금 여기 보니까 1.3%로 되어 있네요. 1.3%. 그리고 아마존도 1.4%밖에 안 빠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많이 안 빠져. 엔비디아만 좀 빠졌습니다. 2.37% 정도. 한번 차트를 하나씩. 애플,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진 편. 이게 좀 많이 빠진 편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떨어지는 종목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브로드컴 이것도 뭐 전날 1.4% 빠졌던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1.4%이 정도밖에 안 흔들렸고 이미 많이 올라갔고 브로드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양자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뭐 로봇이니 뭐 이런저런 이슈로 내년 장도 뜨거울 것 같아요. 미국 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인텔리전스 칩 뭐 이런 거 넣고 인공지능 넣고 그 성능들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 게 들어가면. 근데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그래서 전략은 이거예요. 미국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돌파된 곳 좀 보이시죠? 여기로 내려오면 사면 돼요. 우리나라 똑같은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내려오면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돌파가 된 거잖아요. 위치는 다르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밑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됐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사라고 했던 종목이지만 애플은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주봉으로 봐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월봉으로 봐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지금 너무 옛날 얘기네. 여기는 2016년도 26달러가 260달러 갔으니까 딱 10배 갔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갔네요. 엔비디아는 2022년도 기준으로 13배 갔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2022년 딱 2년 2022년도 9월 2022년 9월부터 2024년도 여기가 11월 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3배 갔어요. 13배. 그리고 요즘에 엔비디아의 뭐 대항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컴 얘기 나오잖아요. 브로드컴. 얘는 몇 배 갔냐면 얘도 차트는 이거 월봉입니다. 차트가 이상하게 생겨도 43달러에서 251달러. 4배 넘죠. 4.8배 정도 갔습니다. 2022년도에서 4.8배. 많이 갔죠, 그래도. 2년 동안 4.8배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는 13배 올라갔고 애플도 2016년도서부터는 10배 갔지만 2022년도 기준으로 125달러에서 2배는 넘죠. 2배는 넘는데 2배 정도 한 2점 몇 배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네는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한국이잖아요. 아예 달라요. 경제 여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도 다르고 수출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아예 다른 나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좋아요. 그냥 경제 상황도 좋고 그냥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언제까지? 미국장이 꺾인다라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미국은 나스닥을 보든 다우를 보든 꺾일 생각이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태까지 시장을 얘기함에 있어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강하고 좋으면 항상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니 여기서는 지지를 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겁니다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그동안은 그랬었는데 올해 제가 미국 주식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9월 달서부터 대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디커플링이 심하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마 10월 달서부터 시작을 한 것도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안 따라가는 상황이 더욱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었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다 압니다. 미국장이 내일 폭등을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가는구나. 그게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버렸죠. 그게 보편화되면 안 되는데 원래는 미국장이 급등을 하면 급등하고 미국이 급락하면 급락하는 것도 똑같이 또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짧게 보면 1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10월 달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은 미국 주식은 그냥 상승장 계속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는 장. 그럼 애플도 공략하는 게 그냥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받는다고 함부로 샀다가는 큰일 나지만 미국 시장은 조정받으면 단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물렸어? 물타기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동안 뭐 한 2년을 봐도 상관없고요. 10년을 봐도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미국 시장은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냥 물리면 물타기 하면 돈 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렸어, 물타기 했어,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봐봐, 여기 2011년도 애플 들어갔다 물렸어? 물타기해. 여기도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 2012년도 8월 달에서 고점 25달러에서 여기 보면은 14달러.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50%죠. 물타기해. 그러면 1년 뒤, 2년 뒤 어떻게 돼요? 돈이 갑절로 붑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면 벌고, 물타기 하면 벌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불안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미국장은 나스닥과 다우가 꺾여야 죽어요. 거기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입니다. 얘를 꺾으려 그러면 미국 시장 자체를 꺾어야 됩니다. 쉽게 안 꺾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기술력이 어떻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력이야 뭐 알아서 좋겠죠. 알아서 좋겠지만 얘는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등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가 꺾이지 않으면 얘도 안 꺾인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장 상황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하는지 그 이탈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야겠고요.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매수 전략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